치고. 자, 방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q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식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x의 30제곱 더하기 x의 29제곱 플러스 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다. 나머지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야. 알겠어요?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말이고, 일단은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이 식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1, 1, 1 나머지는 얼마다? 3. 이 정도는 함수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x라 쓰고 일단 나머지를 r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로 원합니까? 나머지 r을 원하고 있다. 그럼 이 식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q-1이 r이다 이 말이겠죠. 이 q식은 어디 있어요? 위에 식에다 있고. 이 위에 식에다 뭘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라 이 말이네요. 위에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보입니까? q-1 플러스 3 보이나요?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이 q-1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q-1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4 더해서 약분하면 2가 되겠죠. 연습하다 보면 이런 정도의 함수는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 문제는 쉽게 나온 거야. 있는 그대로 식을 적어가지고 일단 3 구하고 주어진 식 적어가지고 r을 어떻게 구할 거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r이 구해진다. q-1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q-1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여기가 플러스 1이 나오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뭐가 돼? 0이 되겠죠. 0이 되면 q-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고 이 여기다 플러스 1일 때는 qx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 이 똑같은 문제가 현재는 그냥 q-1을 주어진 식에서 구해지는데 구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문제는 난이도가 더 어렵다 이 말이야. 그때는 직접 q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그리고 과정이까지 똑같아서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 물음표를 날려서 qx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좀 더 난이도는 있다. 다음 204번. 자, x-1 부제곱을 x로 나눴으면 나머지를 구하시오. 똑같습니다. 1번 x-1의 부제곱을 x로 나누면 q 1x라 쓰겠어요. qx로 써도 되는데 혹시 모르면 혹시 몇 개 나올 수 있으면 q1번 x, q2번 x 다른 몫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몇 차식으로 나눴습니까? 1차식으로 나눴죠. 1차식으로 나눴죠. 그래서 r을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0차다. 0차 이하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식에다 우리 뭘 집어넣을 수 있다? x에다가 0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r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의 구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1. 2번은 이 1번을 이용해서 74의 구제곱을 75로 나누라 이 말이네요. 그럼 다시 말해서 75를 모른다 x로 놓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이겠죠. 맞나요? 그럼 식 그대로 적다 보면 74의 구제곱은 75 곱하기 어떤 수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있으니까 만약에 1번 문제가 없고 2번 문제만 있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풀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74의 구제곱을 7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자연수에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됐어요? 내가 나누다 보니까 더 많이 나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더 많이 나눴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이쪽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15를 4로 나누려고 했더니 원래는 민주야 오늘도
보시네. 그만차 4, 3으로 나눌 수 있다는데 우리는 4, 4로 나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줬다 이 말이야. 15를 4 곱하기 4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성했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 하나 부족하다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하나를 내려달라 이 말이에요. 4 곱하기 3을 쓰고 4 마이너스 1, 4를 하나 내려달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75 곱하기 q 마이너스 1을 하고 얘를 75를 하나 내려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된다? 74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74다. 실제 자연수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75를 하나 내려주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하나 부족하다, 74가 남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번 2의 1111제곱을 1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선생님 이해 개념 수업을 할 때 이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2의 70제곱을 3으로 나누어 달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죠. 다항식을 이용해서 2를 x로 치환했을 때 푸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랬습니까? 다른 방법 안 알려줬네요. 다른 방법은 안 알려줬네요. 여기서는 식을 적어볼게요. 일단은 선생님 알려준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자 2의 거듭제곱을 17로 나누라. 지금까지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류의 문제였죠. 74, 75, 8, 7 수가 관계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근데 2의 거듭제곱 2는 17하고 거리가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2의 거듭제곱 중에 17과 가까운 수를 찾아야 됩니다. 2의 거듭제곱 중에 17과 가까운 수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2의 4제곱에 몇 제곱으로 바꿔주라 이거죠. 4, 2, 8 4, 7은 28 그래요? 4, 7은 28 3 남았네요. 됐어요? 얘가 그러면 277제곱 플러스 다시 적을게요. 4 곱하기 277 플러스 3 이렇게 됐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을 277제곱 할 거고 이 플러스 3은 어떻게 된다? 위에 있지 말고 내려가라 이거죠. 위에 있지 말고 내려가라. 2의 세제곱 곱하기 16의 277제곱 이렇게 작성하는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16을 뭐라 넣는다? x로 넣자 이거죠. 됐어요? 17을 x로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16을 x로 넣으면 주어진 식이 이제 8x의 277제곱이고 얘를 17은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보면 x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 정신 차려.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넣는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왼쪽이 마이너스 8은 R이 됐네요. 맞습니까? R 자리에 뭘 넣어?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8을 집어넣게 되면 이 R 자리가 마이너스 8 원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2의 1111제곱을 17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8 똑같이 나왔죠. 음수가 나오면 어쩐다? 17을 내려줘서 q-1에 17 넣으면 9 이렇게 되겠죠. 8이 부족하다 싶으면 9가 남는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된다. 아시죠? 그래서 자 음수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x 플러스 1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실은 17을 x로 넣으면 음수값이 떨어지지 않나요? 보통은 관계는 없는데 아시겠죠? 자, 요 식을 조금
소수라면 요 정도 쓰면 됩니다. 소수라면 요 정도 쓰면 돼요. 근데 소수령이 아니다 싶으면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좀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2의 1111제곱은 8 곱하기 16의 277제곱이고 우리는 16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17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16자리에 누구를 쓸 수 있다? 8, 17, 마이너스 1을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어요? 얘를 전개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힘들지만 결론적으로 얘를 우리는 누구로 나눌 거야? 17로 나눌 거야. 그럼 17의 277제곱은 신경 쓰이네? 신경 쓰여. 인싸? 얘를 전개를 하다 보면 우리는 17이 모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간단하게 시간 들고 올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다 보면 a 세제곱 3a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있죠. 다시 말해서 a 여기까지 a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를 전개하다 보면 17이 모두 들어있는데 딱 하나 얘만 17이 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식을 8 곱하기 17 곱하기 q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277제곱으로 적을 수 있다 이거야. 얘를 8은 따로 있고요. 17 곱하기 q 플러스 마이너스 1의 277제곱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나요? 는 다시 17 곱하기 q 다시 못 쓰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얘랑 이렇게 정리한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 17로 나눈 몫이 아니라 나머지니까 그 다음에 요놈이 나오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17 곱하기 q 1을 줬다 이 말입니다. 플러스 9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단답일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합니다. 어떤 내용, 요 다항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알겠나요? 그래서 작성을 해봐야 된다. 현재 다항식이니까 이 방법으로 좀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쌤은 이 정도로 풀어도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왜? 요것이 더 잘 보입니다. 이것보다. 이 풀이가 이것보다 더 잘 보여요. 아시겠죠? 205번도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을 7 플러스 1의 21제곱 7 플러스 1의 22제곱 7 플러스 1의 23제곱 하면 7이 모두 있다 이거야. 7이 모두 있다. 어디 없다? 1의 21제곱만 없다 이거야. 얘도 7이 모두 있다. 1의 22제곱만 없다. 7이 모두 있다. 1의 23제곱만 없다 이 말이에요. 7이 그래서 7 곱하기 q 플러스 111 3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7q 플러스 3을 적을 수 있는 이유 알겠습니까? 됐어요? 얘가 이제 문제가 만약에 6이었다. 6이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얘도 마찬가지로 7 다 있습니다. 뭐만 없다? 마이너스 1의 21제곱만 없다. 마이너스 1의 21제곱 마이너스 1의 22제곱 마이너스 1의 23제곱만 7이 없다 이 말이겠죠. 7이라는 인수가 얘를 계산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얘는 7q 마이너스 1로 작성이 되겠네요. 얘는 다시 나머지를 작성을 하니까 플러스 6 바로 쓸 수도 있겠지. 이제는 하나가 부족하다는 말은 7을 다시 하나를 더 내려줘라 이거죠. 그래서 나머지 6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식표현 이해되시죠? 됐어요? 이 표현이 좀 더 편하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앞으로는 요 풀이 방법도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유형 문제가 쉽게 보여야 되는데 어렵게 보이니까 그래요. 이런 식을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식이 어려워지게 보이는 거야.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어요? 다항식과 연결해서 풀 수는 있지만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적으면 이런 유형 문제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 말이야.
표현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7이라는 인수가 잘 보이게끔만 표현하면 나머지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말 되겠어요. 해보십시오. 연습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유의 문제는 풀 수 있다. 6번, 10번. 자, 10번은 인수정리 문제니까 좀 이따 설명하고 10번 설명하겠고요. 자, 문제가 정신 차리라. 자, 2차식 px입니다. 2차식 px. 쌤 밑줄을 그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항식에 있어서 차수를 얘기해 줄 문제는 일반항을 집어넣어라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언젠가 바로는 아니야. 좀 더 식을 조금 더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하고 막히면 px 자리에 2차식의 일반형을 집어넣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넣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2차식, 3차식. 4차식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식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집어넣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요. P1-X는 X-1로 나눴습니다. 몫에 대한 얘기가 없네. 나머지만 나왔죠? 자, P1-X는 PX가 2차식입니다. P1-X는 몇 차식인가요? 몇 차식이죠? PX가 2차식이면 P1-X는 X에다 1-X를 넣었다고 이렇게.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X자리에 1-X는 2차식이잖아. 그럼 얘가 2차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넘어가겠지. 그러면 X-1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몫은 몇 차가 될까요? 1차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자. 이걸 쓰지 말고 1차로 나눴으니까 얘가 2차식이니까 몫이 1차가 되겠죠. 나머지는 -4다 이거죠. 문자가 하나 줄었죠 지금. A, B, C로 생각했는데 지금 A, B로 두 개로 줄었습니다. 식 1이니 얘가 2차식이라고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이 1차고 나머지는 -4다. 얘만 선생님이 쓴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자 이거죠. 두 번째, XPX 그대로 적을게요. XPX 더하기 X제곱은 X제곱 -4로 나왔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PX 몇 차? 2차. X를 구하면 3차입니다. 3차. 얘는 2차니까 신경 아직 안 써도 되겠죠? 이 식은 몇 차? 3차. X제곱 -4로 나왔습니다. 몫은 몇 차? 1차. 자, 1차 중에 좀 위에서 최고창이 지금 AX제곱이었죠? 맞나요? X자리에 1-X를 넣으면 최고창 개수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집니다. 그럼 얘 최고창 개수는 뭐다? A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몫을 1차 목 AX까지는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B는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얘를 C라 적고 나무 떨어진 X는 11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어째? 똑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PX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정리를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알았어요? 이 대입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입하지 말고 우리는 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수를 한번 넣어서 A, B, C를 대입법을 통해서 A, B, C를 한번 알아보자. 집어넣을 수 있는 수가 뭐냐? 아래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수가 뭔가요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수? 0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0 조합변이 얼마가 됐습니까? 0이 됐죠? 우변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겠지. C는 뭡니까 지금? C는 0 이게 나왔네요. 됐어요? 0 나왔으면 이거 보기 싫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네. 0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럼 0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수는 뭡니까? 1을 넣어볼 수 있겠죠. 1 P1
플러스 1은 1 넣었더니 마이너스 3a 여기 나왔죠. 위에 식당 뭘 집어넣을 수 있다? P2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뭐 집어넣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P2 나오겠죠. 바로 붙일게요. 여기다 바로 붙이면 되겠네요. 위에 식에다가 P1은 0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P1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3A 마이너스 B는 3 이렇게 하나 적어놓을게요. 식 하나 나왔죠? 그래서 식 하나만 더 뽑아내면 되겠네요. 그 식 하나 뽑아내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까요? 두 개씩에다가 똑같은 수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느낌상은 2 괜찮을 것 같아요. 2 0은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도 나쁘지 않은데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를 넣어볼게요. P2 두 번째 식에다 2를 넣습니다. 2P2 더하기 4는 0이 됐네요. 그렇지? P2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거네. 그럼 위에 식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P가 나온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가 나오죠. P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바로 붙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2A 마이너스 2B는 2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A 마이너스 B는 1 나와서 두 개를 연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식은 깁니다. 됐어요? 근데 나는 얘가 불편하다고 한 사람은 처음부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넣어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은 요렇게 식을 풀었으면 좋겠다. 식 두 개 적고 집어넣다 보니까 이 연산은 조금 길었지만 두 개의 식에다가 비교를 통해서 대입을 해가 수를 대입해서 A, B를 알아낼 수 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습해야 돼. 응? 화면 안 잡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 220번. 220번은 오늘 설명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자, 220번 전에 21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18번 이 식을 이렇게 바꿔라. 한번 설명하면 되겠죠?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된다? 연조립제법을 쓰면 A, B, C, D가 쉽게 나오더라. 됐어요? 자, 연조립제법을 일단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 항등식으로 풀겠지. 항등식. 그러면 수치 대입법이든 계수 비교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인데 얘를 전개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대입법을 쓰겠죠. 수를 대입해. 대입하기 전에 먼저 비교법부터 씁니다. 선생님이 순서를 알렸죠? 최고차항 비교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최고차 다음에 최소차인데 최소차는 4인데 여기 최소차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얘는 바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A가 지금 1인 건 알 수 있겠다. 그러면 A, B, C, D 중에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개를 알아내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데 대입을 해야겠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좌변은 3 나왔습니다. 3 나오고 우변은 T가 나와서 T가 3 나왔습니다. 두 개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P하고 C를 알아내야겠지. 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쉬운 수, 그 다음에 쉬운 수 X는 뭐 0. 그렇죠? 또 쉬운 수 X는 느낌상은 1 같은 것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맞는 것을 넣으면 여기 두 개에서 BC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봐도 여기까지만 해도 좀 빠르지만 여기서부터 풀러가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뭘 사용한다? 이 풀이보다는 연조립 쪽법이 좀 편하더라 이거죠. 쌤이 이거 일부러 이걸 써준 거야. 왜? 식에서 최고차항과 최소차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연조립제법을 쓸 건데, 자, 조립제법을 쓸 때 조립제법의 뜻이 뭐였습니까?
조립제법 뜻이 다항식을 1차항의 개수, 1차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조립제법을 쓰려면 뭐가 중요해? 1차식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1인 것만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푼다는 소리입니다.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나머지는 d이다 이 말이에요. 몫은 지금 ax 플러스 1의 제곱 bx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이 연조립법을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얘를 1, 1, 1, 4 조심할 거는 항상 차수 확인하고 가야 돼요. 중간에 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빌 수 있으면 비면 0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마이너스 1 여기 쓰는 값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입니다. 아시겠죠? 자, 1, 마이너스 1, 0, 0, 1, 마이너스 1, 3. 아까 우리가 D3 구현한 거랑 똑같네요. 여튼간 D 나왔죠? 그러면 얘가 뭡니까? 몫이죠? 얘가 몫이고 얘랑 똑같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 또 비교해도 관계는 없죠? 처음에 A값을 먼저 나왔다. A값을 1을 구해놨다. 이거죠. 1을 구해놨으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으니까 뭐 할 수도 있다? 비교할 수도 있겠죠. 얘를 전개해가지고 얘를 알아낼 수도 있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나요? 근데 이 문제의 목적은 연조롭지법이니까 그냥 풀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마이너스 1 더하고 곱하고 2 얘가 지금 D 얘가 C 한 번 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가 B 얘가 A 이렇게 해서 A, B, C를 다 구할 수 있더라 이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인지를 해야지 이 조립제법이 식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이 식을 어떨 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묶었더니 목 나머지 다시 이 몫을 x 플러스 1로 또 묶었다 이 말이죠. 또 나누려고 또 묶었더니 x 플러스 1 플러스 p 밖에 c 나머지가 c, c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다시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p다 해서 이렇게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얘는 똑같은 문제잖아. px는 똑같은 문제지? 근데 220번이 안 되는 이유는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좀 다르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나누는 식의 개수가 뭐야 지금?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문제는 푸는데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문제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에 변화가 발생했으면 내가 아는 문제로 식을 바꿔주면 돼. 1차적으로. 이게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데 비슷하게 지금 나온 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식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읽어야 돼? 나누는 식의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1로 바꿔달라 이 말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1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2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뭐가 나옵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x가 2분의 1이죠. 다시 말해서 얘가 2가 나오면서 8a 인정되나요? 바로 x-2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의 제곱 2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위에 있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연주를 쓰면 4번 이렇게 하면 D, C, 오케이 잘못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 T가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와? EC가 나옵니다. 세 번째 4B, 8A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내가 아는 식으로 식을 바꾸면 내가 아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내용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뭔지 알겠지? 됐어요? 자, 하나만 더.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빗대서 능히 해줄게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플러스 4는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t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아는 문제가 좀 무슨 분듯한데 비슷한데 좀 다르잖아요. 비슷한데 다르잖아.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연조롭제법을 쓰면 a, b, c, d를 구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럼 얘를 x 플러스 1로 연조롭제법을 쓰다 보면 4, 1, 1, 1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 됐어요? 근데 a, b, c, d가 알 수 없는 식이니까 문제 풀면 복잡하겠죠? 어떻게 풀면 돼요? 우리가 아는 이 방법으로 바꿔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됩니다.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는 a에 x자리 뭐가 들어갈까요? t-1이 들어가죠. t-1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연조립제법 t-1로 나눈다. 이를 넣어서 d, c, b, a가 나오겠죠. 문제는 이 문제가 똑같잖아요. 이제 알겠나요? 이제 조금 바뀐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됐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연조립제법을 쓰면 좀 쉽더라. 근데 우리가 연조립법을 쓰기 위한 식의 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용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식하고 이 식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요 식이 요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식을 요거를 쓸 때 지금 뭐만 보는 거야? 얘만 보는 거지. 얘는 여기 있죠. 맞지? x 플러스 1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a, b, c, d는 d, c, b, a 여기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안에 거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 조립제법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만 보고 이 식을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이따 한번 연습을 할 거야. 조립제법.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데 질문은 다 이제 끝났어요. 질문 다 끝났으니까 이 정도부터 가서 조립제법부터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일단은 킹판을 넣어보세요. 자, 여기 조립제법 활용인데 일단 여기는 조립제법의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연습해보니까 조립제법이란 뭐라고요? 방식을 1차식 어떤 1차식? 1차 하는 개수가 1인 1차식이에요. 1차식으로 나눌 때 곱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10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10을 1차식 계수가 1인 걸로 나누는데 못과 나누는 거는 방법. 조립제법을 표현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1차식 계수가 1이 아닌 걸로 나눴을 때는 이걸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된다고 했지? 써도 되는데 뭐가 달라져? 몫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요 식을 보면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누구를 여기 있는 애를 누구로 나눴어? x-1로 나눴다고요. 몫은 누구고요? 얘고 나머지는 10이고 몫만 쓰면 되게 몫은 차수 거꾸로 읽으면 돼요. 0차, 1차, 2차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식은 없으니까 선생님 일단 넣어볼게요. A, B, C, D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 곱하기 1에서 1을 쓰고 요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쓰고 여기 두 개 더하면 2가 되니까 얘가 5가 되고 1하고 2가 2를 더해서 2하고 10이니까 8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식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애를 x-1로 나누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나머지는 10. 요 식하고 요 조립제법하고 요 식이 똑같은 식이다 이 말이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짜리는 쉽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오른쪽 어떤 3차식 fx, 얘가 3차식 fx죠? fx이 다 나왔죠 이제. a, b, c, d 구할 목적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fx가 이거죠. 정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만 안 돼 있을 뿐이야. 현재 요 식이 뭐다 지금? 요 식이 우리가 필요한 fx다. 그럼 질문이 누굽니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눠라.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말은 나머지 정리해서 f 마이너스 2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 되겠죠.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말은 나머지 정리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특히 목적성에 있어서는 식을 적지 않고 질문이잖아요. fx를 1차로 나누라 하면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쓰는 것이 빠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식을 적었잖아. fx는 x 플러스 2 qx 플러스 r 이렇게 적어놓고 마이너스를 넣었잖아요.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목적만 갖고 하라면 f-2 바로 가야 식을 하나 덜 적고 좀 빨리 넘어가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 없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집으면 12 플러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26 이렇게 나옵니까? 맞나요? 하실 수 있겠죠? (1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바로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를 x-3분의 1로 나누면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다 이 말인데 몫은 q 1번 x고 나머지는 r1이죠. 되죠? 그러면 식이 다 나왔으니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우리는 몫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겠지. 뭘로? 조립제법으로. 쉽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3분의 1 3 1 6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좀 쉽게 나오게 해줬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얘를 x-3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은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고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질문의 의도는 지금 얘로 나누는 거 말고 얘로 나눌 때를 생각해달라 이런 의도를 갖고 있겠지. 그러면 어째 나누는 식을 3x-1을 그대로 이놈을 3x-1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3이 추가가 됐죠. 뒤에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여기는 3이 곱해졌으니까 나는 여기다 3을 곱할 거고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식이잖아요. 얘를 3을 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나머지는 같더라 이거죠. 이 문제성의 의도성은 이거지. 얘가 지금 얘가 q2x 얘가 지금 r2인데 현재 q2x는 q1x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문제 의도는 그러잖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얘로 나눴을 때 몫은 달라지더라 이거죠. 알겠지? 이 문제의 의도성은 지금 이렇게 쓰면 다 나오긴 한데 이 문제의 의도성은 이런 것 같아요. q2x라는 얘는 q1x를 3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r2는 r1과 같다. 이게 의도성을 갖고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의도적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이 식 적고 요 식으로 그냥 넣으면 되겠죠? 알겠지? 그럼 요 부분이 3분의 1 q1x가 써지고 바로 q2x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14호는 지금 자 fx를 얘를 꼴로 나타낼 수 있을 때 abc를 구하는 거는 1번, 2번 있다는 것은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1번은 항등식으로 또 단락이 되죠. 다시 말해서 비교를 하든 대입을 하든 A, B, C, D를 구해달라 이거죠. 현재는 지금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A는 얼마고요? A는 바로 비교된다고 했죠. 최고점 계수니까 A는 3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집어넣어?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D 값은 얘가 다 사라지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6이죠? D는 6이고요. 나머지 X에다가 이제는 다른 수 얼마 집어넣어? 0하고 또 다른 거 X에다가 한 2 정도가 좀 쉽겠네요. 됐어요? 집어넣게 되면 여기 두 개로 연립을 통해서 BC를 알아달라는 요구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풀이가 잘못됐다가 아니야. 이 풀이는 지금 덜 끝났지만 연립방정식까지 쓰려면 한 세네 줄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3차니까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4차일 때는 다르다. 4차가 되면 이 식은 아주 길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이용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이거죠. 이렇게 쓸게요. 이런 조립제법을 쓸게요. 이런 조립제법 언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됐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조립제법을 쭉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조립제법도 써볼게요. 조심할 점이 있네요. 3차, 2차, 1차, 0차가 없네요. 1차가 없죠? 3-1 없으면 뭘 쓴다? 0을 꼭 써줘야 됩니다. 3-1 명사 3-1 0사를 우리는 뭐로 나눌 것이다? x-1로 나눌 것이다. 그럼 여기다 뭘 씁니까? 2를 씁니다. x-1로 나눴다? 2를 쓰면 3 2 6 하나 나왔고요. 다음 1 1이 아니죠. 3이죠. 3 5 7 한 번 더 1 3 8 이렇게 나와서 현재 문제는 얘가 지금 D이고
얘가 C, 얘가 B, 얘가 A가 된다 이 말이겠죠. 조건의 시계.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조립제법을 쓰면 이 조립제법을 보면서 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식. 얘를 보면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걸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나요? 됐어요? 쌤은 이 번호를 바꿔놓을게요. 1 다시 1, 2 다시로 바꿔놓을게요. 1이니까. 그러면 문제는 얘가 1 다시 1, 2 다시라는 말은 1이 아니라 다른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1이 아니라 2가 나올 수도 3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인조립제법을 식으로 적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누구를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0x 플러스 4를 현재 누구로 나눴습니까?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그럼 몫이 있겠고 나머지는 6이다. 몫이 있겠고 나머지는 6이다. 두 번째, 다시 몫을 누구로 나눴다? x 마이너스 1 다시로 나눴다. 몫을 x 마이너스 1 다시로 나눴다. 다시 그러면 몫이 있겠고 나머지는 지금 7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 몫을 x-1 2-로 나눴더니 몫은 3이고 나머지는 8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식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x-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고 다시 x-1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고 x-1 2-로 나눴더니 몫은 현재 3이고 8이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가로를 풀었더니 x-3이고요. x-8이고요. x-를 7, 6 해서 3x-1의 세제곱 8x-1의 제곱 7x-1 플러스 6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선생님이 지금 이 식을 보고 순서대로 적어줬습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성이 누구냐?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끔 얘를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적을 수 있으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 알았어요? 이 과정이 사실 중요한 건데 이 식은 얘랑 같다는 식을 보여주는 식이다. 연습을 해야겠죠. 얘랑 얘는 같은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16번을 볼게요. 와, 어지럽다. 어지럽죠? 좀 다르잖아. 느낌이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그 전에는 지금 x-제곱, x-세제곱인데 얘는 식이 좀 어지러워요. 됐습니까? 식이 좀 어지럽다, 불편하다 싶으면 처음 기본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기본으로.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내가 얘를 느낌상은 뭐로 쓰면 좋겠다? 대입하면 지금 A, B, C, D 5개를 알아내야 돼요. 물론 A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1로. 됐어요? 나머지 문제는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얘를 연조립제법 한번 풀어보겠다. 그러려면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이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뭘로 나눕니까? 조립제법은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눈다 이거죠. 됐습니까? 1차식 누구? x-1로 나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적는 이유는 아직 요 식을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적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 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는 2가 되겠다라는 말이겠죠. 맞나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몫이 있겠지? 몫을 나는 얘를 또 누구로 나눌 것 같아요? 색깔을 달리 누구로 나눌 것 같아? x-2로 나누겠죠. 그러면 ax-1 x-2 플러스 bx-1 플러스 c 나머지는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는 d이고 몫을 x-2로 나눴더니 몫이 또 나올 거고 그 나머지가 d가 되겠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세 번째, 다시 이 몫을 누구로 나눠? x-1로 나누겠죠. 그러면 몫이 ax-2 플러스 b가 되고 나머지는 c가 되겠다. 얘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x-1로 나누고 몫이 a하고 b다 이런 말이죠. 뭐 순서가 우린 정해졌다. 오케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A부터 E, D, C, B, A를 식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연조를 펴고 4, 3반이죠. 죄송합니다. 1이죠. 1, 마이너스 1, 2차 0, 그 다음에 1차 2, 마이너스 1을 첫 번째로 뭐로 나눴다? x-1로 나눴다. 1, 1, 0, 0, 0, 0, 2, 2, 1. 두 번째 누구로 나눴다? x-2로 나눴다. 2, 1, 2, 2, 4, 4, 8, 10. 세 번째로 누구 나눴다? x-1로 나눴다. 1, 1, 1, 3, 3, 7. 네 번째로 누구 나눴다? x-2로 나눴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바로 얘가 2가 되고 얘가 t가 되고 얘가 c,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된다 이거죠.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렇게 적혀져야지 연조롭적법을 써면 A, B, C, D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그러면 항등식으로 풀려면 이 문제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야. 선생님은 해석을 해서 요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요 표현법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식을 다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습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외우면 다음에 사용은 못해요. 왜? 수들이 달라지니까 좀 더 순서가 있잖아. 지금 1, 2, 1인데 얘를 식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연조립적법을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보여야 된다.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1차식 몫 나머지 이런 게 보여야 이 연조립적법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15분도 15분 다음 시간에 뭐 개념 설명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자, 인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수 정리. 인수를 정리한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수를 정리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자, 인수란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인수란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어요. 인수란 말이 나오면 약수 맞죠? 약수 하지만 우리 다항시에서는 약수란 말인데 지금은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곱분해라는 말을 써봅시다. 자, 인수라는 말이 나오면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저번에 선생님이 항등식, 분수 형태 항등식 알려줬죠? 분수 형태 항등식 분수가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더하기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못 한단 말이야. 인수가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덩어리를 하나로 가로를 치면 곱분해를 했단 말이지. 우리가 소수가 3 인수분해 된 겁니다. 3은 된 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1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곱분해를 하면 인수가 잘 보일 것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인수 정리가 뭐냐? 이 단어는 1차식의 인수를 찾는 과정, 방법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인수를 하나씩 찾아라 이거죠. 인수. 어떤 인수? 1차식의 인수를 찾습니다. 자, 여기서 1차식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1차 항의 개수가 1인 것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정리 1차항의 개수가 1인 거, 조립제법 1차항의 개수가 1인 것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1차항의 개수, 나머지 정리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는 걔는 1차시겠죠. 나머지 정리는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이거는 1차식이잖아. x-2더라도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정리 얘기했죠? x-2로 나누라 하면 f2가 나머지가 됐죠. 2x-4로 나누라 했을 때도 f2가 나머지예요.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1차항의 인수를 찾는 과정이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지금 인수정리랑 유사한 말들을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1번 fx가 x-알파로 가로쳐줄게요.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f알파는 뭐다? 좀 전 나머지 정리 0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f알파는 0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이런 두 개의 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어달라. 이렇게 나오면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fx를 x-알파 어떤 식 이렇게 작성이 된다 이거죠.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x-알파라는 인수가 나왔다. f알파는 0이다. x-알파라는 인수가 나왔다. 이러한 인수가 지금 등장시켰다가 인수 정리가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말들은 이와 유사한 말들에 대한 얘기니까 얼른 똑같이 적어줄게요. x에 대한 항식 px에 대하여 p알파는 0과 같다는 말이 똑같은 말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뭐 이해하면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적어봅시다. px를 그렇지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번째 말보다는 사실 두 번째 말이 조금 더 표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은 px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이다.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는 px를 x-알파 qx로 작성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자, 식을 쓰라면 얘는 식입니다. 식을 쓰라면 이렇게 써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 식을 써라면 아직 과정이 덜 마무리됐다 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마무리 작업은 어떤 걸로 하냐면, 마무리 작업은 p 알파가 0이라는 것은 대입을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적절히 이용을 하자 이거지. p 알파가 0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지. 방정식에서 인수를 가지면, 방정식 이렇게 되면 x는 알파가 뭡니까? 해였죠. 해가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집어넣었다. 집어넣어서 등식을 만족했으니까 0이 됐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식을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적는 거고, 뭐하라? 뭔 값을 구하라면 대입을 한다 이 말이겠죠. 간단하게 시간을 들어볼게요. 8번.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이걸로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식을 적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4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꼭 qx. 목수면 상상 얘를 생각하고 있어요. 얘는 몇 차? 2차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답은 누굽니까? 지금 질문이 누구죠? A하고 P를 알아보자 이 말이죠. QX를 알아보자 이 말이 아니라 A하고 B를 알아보자 이 말이겠죠. A하고 B를 알아보니까 요 식이 뭐가 돼? 항등식이 되겠죠. 항등식.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X에다 뭘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고 X에다가 1을 넣으면 A하고 B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됐어요? 물론 나머지 뭐야, 인수 정리해서 요것이 나눠 떨어진다 하면 요 식에서 바로 마이너스 1을 넣어본다 할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인수를 갖는다 해서 바로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식을 적고 대입하는 것은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요 식을 표현하는 것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요. 됐습니까? 다음은 증명은 안 할 거고. 자, 이런 문제다. 자, 앞으로 인수 정리가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나왔을 때냐.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x에 대한 3차 방식입니다. 언젠가 식을 넣은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3차까지 등장을 했는데, px가 p1, p2, p3은 0, p1은 0, p는 0, p3은 0. 세 번 나눠서 쓸 것을 한 번에 쓴 겁니다. p1은 0, p1은 0. 소복 교수님은 다음에 쓰지 않을 건데, p1은 0.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다고요? px라는 애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p2는 0에서 px라는 애는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p3은 0에서 px라는 애는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일부러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어준 거고, 우리는 이렇게 p1은 0, p2는 0, p3은 0 이렇게 나오면 px는 x-1 인수, x-2 인수, x-3 인수, qx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qx 작성을 할 때는 px의 정보를 더 찾아야 됩니다. px는 몇 차? 3차. 맞죠? px는 3차, 최고차는 1. px는 지금 1차, 2차, 3차 다 나왔죠? 그러지? 그러면 qx는 적을 필요는 없겠죠? 최고차 계수 1 나왔죠? 맞습니까? 1 나왔으니까 우리는 qx 적을 필요 없이
여기다가 1 생략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곱창 개수가 1이 아니라 말이 없다 3차인데 말이 없다 싶으면 여기 대신에 1이 아닌 A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현재는 1이니까 빨간색으로 써준 이유는 말이 달라지면 이 자리에 다른 값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차수가 4차다 싶으면 여기가 1차가 들어가야 되고 5차라 죽으면 2차보다는 QX 이렇게 작성해달라 이런 이유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자, 이 인수정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사용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사용을 잘 못한다. 그런데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얘를 잘 봐야 됩니다. 다항식에다가 요걸 잘 봐야 돼. 다항식에다가 px에다가 px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항식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다가 중요한 거야. 뭐가 나왔다가 중요해? 0이 나왔다가 중요해. 그럼 0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잖아. 우리가 방정식에 2를 넣었더니 0이 나오면 해가 되는 거잖아. 근데 2를 넣었어 1이 나왔어. 그럼 해가 아닌 거잖아. 그럼 인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는 중요한 핵심은 얘들아 이거야. 는 0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식을 적성을 할 때 는 0이 되게끔 다항식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0이 되게끔 그 식을 만들어준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는 볼게요. x세제곱의 3차 나온식 똑같은 말인데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최고참 개수가 1이라고 나왔어요. 3차식입니다. fx에 대하여 f1을 넣었더니 1이 나오고 f2를 넣었더니 2가 나오고 f3을 넣었더니 3이 나오지. 인수정리를 사용을 당장은 못한다 이 말이야. 뭐가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된다고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0이 나와요. 뭔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지 인수정리를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0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이 식을 1을 이쪽으로 넘겨버립니다. 뭐 때문에? 0 때문에 0을 만들어야 식을 뽑을 수 있으니 인수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었더니 0이 됐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어떤 식이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x-2라는 인수가 있고 x-3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 말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어떤 식이냐 이거지. 어떤 식에다 1을 넣고 어떤 식에다 2를 넣냐. fx가 아닙니다. fx가 아니에요. 어떤 식에다가 1을 넣냐. 이 식의 폼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식의 폼은 자 변하는 것은 변수, 미지수. 알았습니까? 문자 이렇게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상수 이렇게 치고 간다. 현재 1, 1, 2, 2, 3, 3 변하죠. 변했던 것은 문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추론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는 추론이 들어가. 자,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1, 2, 3을 넣냐? P가 아니라 과정상은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어떤 식에다가 fx x라는 식에다가 요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식에다가 fx x라는 식에다가 1을 넣었더니 0이 됐고 2를 넣었더니 0이 됐고 3을 넣었더니 0이 됐다 이거지. 인수가 어떻게 된다? 오른쪽 좁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x-2라는 인수를 갖고 x-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앞쪽 항등식 문제에서 두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이 문제는 인수분해로 넘어가고 방정식에 또 나옵니다. 인수분해에서 또 나오고 방정식에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아직 덜 끝났어요? 아직 덜 끝났지? 뭐 확인 안 했어? 차수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인수를 갖는다고 해서 뒤에 붙어있어요. 아직은 fx를 확인해야 돼요.
fx는 3차이면서 1이 된다. 3차이면서 1이 된다. 얘는 차수. 최고차항에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킬 수 있다. 그래서 fx는 x-1, x-2, x-3 플러스 x가 fx이고 우리가 원하는 fx를 1차로 나누라.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f5를 원하고 있다. 29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어요? 이건 나머지 정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하자. 뭘 기억하냐? 인수정리를 잘 풀려면 다항식에다가 자, 다항식은 fx가 다항식이 아닙니다. fx 더하기 3도 다항식이고 fx 더하기 x제곱도 다항식이고 fx 더하기 gx도 다항식이야. 알겠나요? 어떤 다항식에다가 수를 넣어서 0이 됐다. 또는 뭐 다른 문자를 넣을 수도 있지. a를 넣어서 0이 됐다. 알았어요?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 뭘 원하고 있다? 인수를 뽑아달라는 요구다. 이거지. 인수가 뽑아지면 차수가 줄었다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3차 중에 1차를 찾았다는 말은 2차만 남았다. 됐어요? 2차 중에 또 하나 찾았다 하면 1차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차수를 줄여주면 우리가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를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 하고 숙제는 끝까지 일단 내보겠습니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지금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조금 전 배웠던 거죠. 뭡니까?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다? fx는 x-알파라는 인수가 있다. 인수분해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연습.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됐죠.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인수가 됐다는 것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됐다는 말은 됐어요? 확인 작업하고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죠. 그럼 여기 몇 차만 남았어? 2차만 남았죠. 3차가 1차 뽑아지면 2차만 남았습니다. 2차는 우리가 인수분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 2차는 인수분해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냐? 얘는 어떻게 찾아? 눈으로 쫓아갈 수 있으면 찾아라 했습니다. 3차 정도 눈으로 쫓아갈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내가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 지금 3차를 1차로 나눈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위치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사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립제법은 어떨 때만 쓴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쓴다.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쓰면 못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만 참고하면 돼? 어떤 수 알파냐 이거죠. 어떤 수 알파냐. 여기서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죠. 인수분해할 때 알파는 어떤 걸 집어넣어? 최고차 개수의 약수 분의 최소차 개수의 약수를 집어넣으면 된다.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는 최고차은 1이죠. 1의 약수분의 6의 약수. 맞죠? 여기서 알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애는 뭐냐? 1분의 6의 약수 1, 2, 3, 6. 조심할 점은 우리의 약수는 고등학교 약수는 정수다. 고등학교 약수는 뭐라고? 정수다.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이 8개를 집어넣다 보면 무조건 나온다 이거야. 나와야 된다 인수분해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간단한 수부터 집어넣는 거야. 1은 무조건 있겠지, 약수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찾을 수 있으면 감사한데 못 찾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 찾으면 또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가 간단하면 문제가 좀 간단한 내 눈에 잘 보여. 예를 들어 내 눈에 잘 보일 수도 있잖아. 됐어요? 여기다가 2를 넣었어. 얼마입니까? 8, 마이너스 14, 바로 넘기고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플러스 14, 마이너스 6. 또 0 됐네요. 그럼 이 식에서 나는 인수 몇 개 찾은 거야? 2개 찾으면 얘도 좀 더 빨라지겠죠? 근데 이게 식이 복잡하면 이 2개를 빨리 찾지는 못합니다. 알았어요? 찾을 수 있으면 찾대. 그래도 적어도 하나라도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차수가 더 줄었으니까 얘를 보면서 다시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인수정리는 참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좀 변형된 문제를 풀어주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우리 2단원 끝까지 풀어오는 게 일단 숙제가 되겠어요. 좀 힘들 수도 있어. 정확하게 좀 이론이 좀 덜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튼간에 끝까지 많지는 않아요. 지금 20번까지 있기 때문에 한 장 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제를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좀 받고 그 다음에 개념 조금 더 설명하고 개념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